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네, 오늘 제 옆에 정말 애되고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누구신지. 근데 정말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분이거든요. 너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탈북을 해서 한국 3년차 살고 있는 23살 김현숙이라고 합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까지는 되게, 말 못하는데요. 이러시더니 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제 소개밖에 안 했는데요. 근데 너무 잘하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생활 3년 차. 네. 그리고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제 채널에 나오셨던 주영란 이모님의 따님이세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이모님한테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모님이 이제 탈북하려고 떠났는데 버이브가 네. 뒤에서 따라붙고 그래서 이제 따님이랑 어느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네, 맞아요. 만났는데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 우리 다른 날 다시 떠날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따님이 이제 우리 딸이 엄마가 너무 안 오니까 마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보이브가 달렸는데 어쩔까? 도로 갈까? 그냥 넘어갈까? 딸이 엄마 결심대로 하자. 그래서 내 인생에서 제일 결심을 잘한 게 그때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생각했는데, 일단 꼬리가 달렸으니까, 떠나지 않아도 잡힐 거고, 떠나다 잡히더라도 그래도 가면은 혹시나 안 잡힐 그런 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있어서 잡힐 바에는 그냥 가다 잡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선 걸음이니까, 촉이라 할까?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벙벙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막 무섭지도 않고 가는 게 괜찮다라는 그런 약간 확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엄마 보고 가자 해서 왔는데 이렇게.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네. 북한에 2019년까지 계셨던 거죠? 네, 맞아요. 굉장히 최근까지 있었던 건데 그러면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평양 가셨을 때도 있었던 거네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그것도 이제 북한에서 본 네, 거네요. 그런가 봐요. 그때는 저 관심이 잘 없어가지고 북한에 그래요? 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죠, 그러면? 2018년이면 19살이죠. 19살, 그거 아직 학교에서 막 이런, 그런 건 없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막 백두산에도 가고 막 이랬었으니까. 근데 북한은 뉴스를 그런 정치에 관련한 걸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북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신 거예요? 네.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리고 네. 학교 졸업하고 탈북하기 전까지 이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돌았던 어떤 한국에 대한 소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한국은 어떻다더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친척분들이 일찍 오셔가지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한국에 대해서 애들보다 좀 그래도 그나마 많이 아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대놓고 한국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뒤에서 그냥 부모님들 통해서 알거나 그렇게 막 가깝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를 대놓고 말을 안 해가지고 네. 어떻게 알고 친구들 계셨어요? 통해서는 들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먼저 간 친척들한테 네. 들은 이야기로는 네. 어떻게 그려졌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엄청 자유롭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해외여행. 네, 아파트에서 살 수 있고 네, 계속 전기가 오고 핸드폰을 다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다음 개인이 차를 가질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들었을 때 막 너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가 제일 해보고 싶었었어요? 제일 해보고 싶은 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는 아파트에서 이제 따뜻한 물이 나오고 전기가 계속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파트에서 물이 24시간 나오는 그런 곳을 사는 상상을. 네, 그리고 특히 막 샤워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이런 조건이 잘 갖추어진 그런 아파트에서 사는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탈북은 누가 먼저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아니면 현숙 씨가 먼저?
저는 오빠가 이제 엄마랑 저보다 3년 먼저 왔거든요. 네. 이제 그때부터 같이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막 아. 저러고 했는데 이제 좀 집에 사정이 좀 있다 보니까 엄마가 선뜻 결심을 못 하셔가지고 그냥 엄마를 진짜 3년 동안 거의 계속 저러다시피 해가지고 가고 싶어서. 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기로 결심하고. 네. 네, 떠날 때 어땠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잡힐까봐. 뭐 무섭기도 했긴 했겠지만 그때는 무섭다는 마음보다 그냥 마음이 벙벙 이렇게 그냥 둥둥 뜨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이제 그냥 떠난다.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그런 네. 뭐 떠나서 이제 친구들 영영 못 보니까 친구 만나고 가지 막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냥 네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원래 떠나야 갈 수 있지 이게 이렇게 막 목숨 내는 위험한 길이란 걸 막 내가 착각하면서 막 느끼면서 가면은 아마 떠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두려움을 먹으면 이제 네.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가자 이러고 왔던 것 같아요. 네. 언제 그럼 강을 건넌 거예요? 저 2월 초에 건넜어요. 굉장히 춥지 않아요? 강 건널 때? 네, 그때 그 해 겨울에 특별히 이제 눈이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저는 높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 네. 살던 거기에는 겨울이면 땅이 이렇게 눈으로 깔려가지고 네. 도로랑 길 자체가 이렇게 눈으로 덮였어요. 네. 그런 이제 날씨에서 살았는데 그 해 겨울에는 눈이 하나도 안 와가지고 북한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길거리를 다니면 그 흙 먼지가 날려가지고 바지에 막 먼지가 팍팍 나는 그런 날씨였는데 이제 딱 저희가 떠난 전날에 눈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눈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막 다리 이렇게 종아리가 거의 빠질 정도로 네. 무릎까지 이렇게 막 눈이 와가지고 근데 눈이 오면 다음 날이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떠난 날이 너무 추운 거예요. 막 바람이 쌩쌩 불어서 이게 눈 막 여기가 하얗게 되고. 그러니까 그 네. 해산 그쪽이에요? 네 맞아 해산에서 조금 밑이긴 한데 그래서 막 다리가 빠지면서 엄청 추운 날에 왔었던 기억이 나요. 강을 건널 때도 눈이 그렇게 많이 쌓였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눈 쌓였으면 이거 눈 발자국이 막 선명하게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때 그 꼬리가 달려가지고 그 북한 보위부가 저희 강 건너는데 이제 딱 강을 건너서 보니까 그 강변에 그냥 그 플래시 있잖아요. 그 불빛이 그냥 엄청 많이 막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 너무 무서워서 산에 숨었는데 한 명인지 2명인지 저희 그 큰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서 온 거예요. 눈이 많이 왔으니까 발자국이 네, 그대로. 맞아요. 야. 근데 이제 그 산에 숨을 때 완전 뭐 길에 한 5m도 안 되는 그 산에 이렇게 해서 보이는 길이 5m도 안 되는데 이제 북한 보루가 그 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들어올 때 그 산에 들어올 때 발자국을 메우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안 메웠으면 저희는 그냥 잡혔죠. 그 오빠가 그때 그랬다면서요. 어디 들어가 이제 올라가 있어라고. 네, 길에 맞아요. 있지 말고. 네. 진짜 눈 앞에까지 보이부가 왔으면 정말 심장 철렁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기억에 너무 추워가지고 네. 그때 이미 한 2-3시간을 기다렸는데 너무 추우니까 보이부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추워서 막 내가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더 커가지고 보이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추운 것보단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브로커를 만나서 엄마랑 어머님이랑 같이 이렇게 네. 중국을 쭉 탈북해서 온 거예요? 네, 맞아요. 중국 어디를 갔었어요? 뭐 심양에 가기 전에 어느 농촌 마을 같은 데 가긴 했는데 네. 그 지역이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농촌 마을 그런 쪽에. 네. 뭔가 이제 도시 이런 쪽에는 못 가본 거네요. 심양은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어땠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북한이 아닌 지역을 벗어난 건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네. 평양에서 외국으로 나갔었는데 외국 네. 나갈 때 이제 중국을 경유해서 중국까지 그 국제 열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네. 그 베이징을 처음 딱 봤을 때
중국인데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그쵸.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보면 중국 좀 뭐, 그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때는 그 청바지 입고 다니는 그 모습, 이어폰 끼고 다니는 네. 모습, 그게 하나 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밤에 갔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불장식 이렇게 알락달락하게 아. 가는데 길거리에 엄청 예쁘게 중국이전 그런 걸 잘 하잖아요. 네. 그냥 그거 이렇게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농촌 마을에서 며칠 묵다가 심양으로 갈 때 이제 도로에 딱 올라섰는데 그때 완전 신기한 게 도로가 엄청 넓고 포장도로를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차가 진짜 일렬로 쫙 늘어서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진짜 몇 분에 한 번씩 차 한 대씩 지나가고 뭐 승용차 같은 거는 간부들이 타고 안 다니면 뭐 거의 볼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몽땅 다 승용차를 타고 도로에 늘어서서 가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한국까지 쭉 이제 오게 된 거잖아요. 네, 맞아. 탈북 스토리는 뭐 어머님을 통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네. 오면서 이제 현숙 씨만이 느끼는 또 어떤 뭐 두려움? 그랬던 순간이 있나요? 좀 위험을 느꼈던 순간? 위험이라기보다 그냥 막 마음이 이상하다? 그런 걸 느꼈던 거는 이제 심양에서 한 2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심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뭐 내가 북한을 떠났는지 뭐 중국에 와 있는지 마음이 잘 모르겠더라. 그때까지 약간 봉봉해가지고 집에만 있고 나돌아다니지 못했으니까 한 번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진짜 출발한다 해가지고 며칠 동안 차를 타고 중국 그 위에서부터 베트남 그쪽을 가면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잖아요. 며칠 차를 타고. 그래 떠난다고 차에 딱 타서 떠났는데 그때 딱 너무 이게 무섭기도 하고 아 나 이제 진짜 고향을 떠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가슴이 막 뭐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꽉 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제는 진짜로 떠나네 막 그런 게 실감이 나는 그 순간이 그때 딱 오더라고요. 그때 약간 막 눈물도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래도 다행인 게 정말 코로나 딱 전에 정말 안전하게 무사히 한 번에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딱 오고 다음에 1월 달부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그때 모았으면 우리는 영영 모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하늘이 더운 거죠. 행운인 네. 것 같아요. 그럼 비행기를 몰라서 아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한 거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을 다시 봤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 어디 좁은 데를 계속 가다가 뭐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아 여기 앉아 좀 대기하는 게다 어쩌노. 그렇게 하고 뚝 들어가 앉았는데 그게 비행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기 앉아있다가 이제 비행기 타는구나 했는데 그게 비행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거기 앉아있는데 비행기 언제 타니? 우리 딸이 보고 그랬거든요. 글쎄 딸이도 지금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게 비행기야. 봐라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번호랑 있잖니. 그래 거기 비행기인 줄 알았죠. 그래 속으로 아 비행기란 게 이렇게 이런 비행기도 있나 하고 소리. 제가 같이 한 행동인 것도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더 웃기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아, 현숙 씨도 그때 몰랐어요? 비행기인 줄? 네, 그냥 진짜 그냥 계속 막 여기 옮겨 다니고 저기 옮겨 다니고 밤새 조금 기다리다 가고 또 조금 기다리다 가고 이러니까 또 막 가니까 그냥 그냥 어느 방에 들어가서 또 대기하고 있는가 이러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뭐 무슨 막 안내 방송이 막 나오고 안내원들이 뭐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막 인사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가 비행기더라고요. 그렇구나. 아, 그렇죠. 네. 이제 공항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짐검사도 있고, 뭐 이제 뭐 여권도 네. 내밀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그 절차 중에 하나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맞아요. 한 거네요. 근데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서 있지? 이 절차는 이렇게 누가 맞아주는 절차인가 보다. 네네. 어땠어요? 비행기 처음 타보니까? 그때 탄 비행기는 여기 와서 제주도 갈 때 한 번 타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네. 아마 멀리에서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랬나 봐요. 네. 그 비행기는 아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쯤 되지 않나. 제주도 가는 거는 국내 이제 저가 비행사들을 네, 맞아. 많이 가니까. 비행기 탔는데 내가 막 상상하던 그런 것과는 좀 달랐어요. 막 속도가 엄청 느껴질 것 같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워낙 크니까 비행기가. 네.
이륙해요? 올라가는 거? 네, 이륙하는 거죠. 이륙할 때 약간 그 붕 뜨는 느낌 있잖아요. 네. 그때 좀 무섭고 좀 아찔했던 것 같아요. 그 비행기는 그런 거 있었나요? 비행기에 이제 모니터라든가 뭐 TV 볼 수 있는 그런 네, 거? 맞아요. 거기 지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계 지도 쫙 해가지고 저희 그 북한집 찾아봤었어요. 어디서요? 비행기 안에서요? 네네. 진짜로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오. 아니, 그 비행기 안에서 위성 지도를 본다는 거예요, 북한을? 네. 위생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저희 집 찾아봤었어요. 오, 대박이다. 저도 이제 큰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오면서 영화 보면서 왔거든요.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고, 노래 들으면서 노래도 듣고. 근데 뭐 그때 한국 노래 모르니까 뭘 들어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오다가, 어땠어요? 이거 다 어머님한테 들으면서 너무 많이 웃었던 이야기라서, 기내식을 몰라서 이제 커피를. 잘. 와서리 식사를 주면서 네. 무슨 걸 드실까요? 뭘 드실까요? 하는 드실까요?만 들었는데 그 속에서 커피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래 커피라는 말은 아니까 그럼 뭐 알아들은 거 먹겠다 하겠어요. 그래 그럼 커피 주세요. 그래 커피를 또 받았는데 마시니까 쓰겁고 완전히 가마치 탄 물이고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니? 이거 먹지도 못할 거 받아가지고 이 사람 먹는 게 옳리 이랬거든요. 그래, 이거 안 먹어도 되니? 또 주는 건 다 먹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저는 이제 뭘 드시겠어요? 했는데 저도 이제 뭐 알아들었어요. 그냥 그 중에서 주스라는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알아들은 어느 한 가지를 그거 먹겠습니다라고 말해가지고 다행히도 저는 그래도 달콤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었었어요. 현숙 씨는 주스를 마셨구나. 네. 다행이네요. 어머님은 커피를 드시고, 쓰가운 자본주의 맛의 커피를 드시고. 네. 비행기에서 기억이 남는 게 화장실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 하니까 뭐 어느 뒤쪽에 있다고 안내원이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제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방향을 가리켜가지고 그냥 그냥 저쪽 방향에 있나? 이러고 갔는데 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엄청 아무튼 당황스러웠던 문을 거는 걸 몰랐던지 아무튼 맞아요. 비행기 화장실은 뭐 평생 가볼 일이 없으니까. 네, 좀 그런 화장실을 사용을 못 하다가 이제 딱 갔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못해서 엄청 당황스러워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기억이 왜 안 나지? 그러니까 그거네. 걸었는데 열 줄 몰라서 못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 열 줄 몰라가지고 한참 한 15분을 그 안에서 걸기는 걸었는데 열 줄을 몰라서. 맞아요. 그래서 열리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뭘 돌리니까 열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거기서 갇혀가지고 올 뻔했네 한국까지. 네. 그런데 그렇죠. 원래 비행기라는 것도 처음 타보는 데다가 비행기 화장실 저는 처음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서 화장실을 보면 어디로 나가는 건가 얘가. 그러게. 하늘에 둥 떠 있는데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막 뿌리면서 다니나 막.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밤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밑에 구름이 이렇게 쫙 떠 있는 게 딱 바다에 물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바다 위에 올라가니까 여기 파도 치는 바다가 보인다고. 근데 엄마는 구름인 것 같은데 아니야 바다야 이러고 막 제가 우겼거든요. 구름도 처음 봤겠다 진짜. 네, 나중에 보니까 구름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원래 그때 엄마한테 나 그거 바다라고 우겼던 거.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공항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인천공항. 네. 어때요? 지금도 물론 뭐 여기 와서도 가봤겠지만 그 당시에는 솔직히 그게 공항인지도 잘 모르지 않나요? 그냥 그때 내려서는 뭐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막 어떤 스타일을 하고 다니나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처음 보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캐리어를 다 끌고 다니는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북한에는 캐리어가 없잖아요. 이제 네. 어디 가면 군 배낭 가방 아니면 뭐 트렁크 같은데 그렇죠. 이제 뭘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네. 공항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다 캐리어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공항이라서 캐리어를 들고 다닌다 이런 생각은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 그냥 캐리어 들고 다니니까 짐 저런 데 들고 다니니까 너무 편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그쵸. 같아요. 캐리어도 예쁜 게 많아가지고 워낙에. 네. 공항을 네. 보면서 어떤 이제 들었던 생각 같은 게 혹시나 있는지. 그냥 멋있다 하는 생각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 크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패션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로워가지고 네.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근데 막 자본주의라 해가지고 옷을 막 되게 이상하게 야하게 입고 다니고 이제 북한에서 생각한 자본주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딱 공항에 내렸는데 옷 되게 다 예쁘고 세련되고 그렇게 야하고 막 이상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좀 멋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북한이랑 그렇게까지 다른 건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상상하던 자본주의랑은 달랐어요. 네. 그런 거 내가 굉장히 막 머리도 막 네. 이제 빨간 거 막 네, 노랗고 맞아요. 막 이런 사람들만 다닐 것 같고 네. 막 옷도 막 여기저기 찢어진 것만 입을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네. 워낙에 또 아니 한국 사람들이 옷을 참 세련되게 잘 입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색깔도 이제 이제 맞춰서 잘 입고 아마 네. 그러면 이제 도착해가지고 어머니는 바로 병원에 가셨고 네. 국정원에는 혼자 있었던 거잖아요. 엄마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바로 가시다 보니까 가족들은 이렇게 한 방에 가족 같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방에 혼자 있었어요. 네. 원래는 근데 엄마랑 또 같이 네, 쓰는데. 면회도 시켜주고 해가지고 뭐 남들은 이제 한국을 잘 못 봤지만 저는 엄마 면회 가는 그 기회에 이제 거리도 구경하고 병원도 구경하고 했어요. 어땠어요, 거리 봤을 때? 되게 멋있었던 거는 도로가 그냥 제일 멋있게 안겨왔던 것 같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평양을 가봤었거든요. 이제 농촌에만 살았다면 와 멋있다 이러겠는데 이제 꾸며놨잖아요, 평양은. 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좀 너무 질서가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 간판 막 이렇게 따닥따닥 붙여놨잖아요. 네. 이제. 근데 북한은 그런 거 아예 뭐 보이는 그걸 엄청 네. 신경 쓰니까 완전 질서 있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개인 마음대로 하니까 막 그 간판을 붙여놓은 게 좀 질서가 없어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후에 오빠 보고 계속 평양이 서울보다 더 예쁘다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오빠가 막 화나가지고 너 그럼 평양 가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한참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평양은 이제 확실하게 그 네. 북한 자체가 그래요. 개인 사유가 인정이 안 되고 네. 하다 보니까 거리도 그렇고 뭐 가게도 그렇고 개인이 운영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그냥 간판도 딱 붙이려는 것만 붙이고 네. 팔리든 안 국가에서 팔리든 딱 허가를 해야 할 수 내 책임이 있으니까. 아닌데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는 만큼 내가 더 잘 살아지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내놓고 팔 수도 있고 막 가게도 간판도 여기저기 막 붙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쵸. 빼곡히 네. 뭔가 이제 막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또 보였었구나. 병원은 엄마 만나러 갔던 거예요? 네. 근데 갔는데 병원이 진짜 엄청 크고 진짜 깨끗하고 막 건물이 몇 개 엄청 제가 가본 것만 해도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디 건물이요? 가천대길 병원. 병원 자체 건물이 3개가 네네네네네. 된다. 근데 거기가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지하 그 통로인가? 아무튼 연결돼가지고 저쪽 엘리베이터에 가서 조금 걸어가면 또 이쪽 다른 건물에 갈 수 있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옮겨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빠를 네. 거기서 만났어요? 네. 어땠어요? 오빠 처음 봤을 때. 3년 네. 만에 본 거잖아요. 네. 어땠어요? 그래서 오빠가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진짜로. 네, 그럼 머리 스타일도 달라지고 했으니까. 어떻게 달라졌어요, 머리 스타일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북한의 남자들 다 머리를 짧게 깎잖아요. 스포츠 머리. 네, 까만 근데, 거. 네, 맞아요. 근데 오빠가 이제 머리가 한 여기까지 이제 앞머리가 높으니까 딱 봤을 때 오빠가 맞는데 맞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서 웃으면서 현수가 이러는 거예요. 면회 시간에 잠깐 만나는 거라서 대기실 같은 데 가가지고서 잠깐 만나서 이렇게 조금 안고 울다가 그냥 울지 마 이러고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갔고 이제 그날 저녁에
국정원에 가서 방에 누워서 이제 잠자는 시간이 됐는데 혼자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오빠를 처음 이제 3년 만에 아. 봤으니까 막 너무 좋아서 막 웃고 막 혼자서 막 잠이 안 와가지고 막 혼자서 너무 좋아 이러면서. 오빠랑 네, 사이가 너무 그랬던- 좋았나 보다. 근데 오빠랑 사이가 진짜 좀 유별나게 좋아요. 이제 오빠가 좀 특별히 동생을 많이 이뻐해가지고 지금도 진짜 제가 해달라는 거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 해주고 아, 진짜로요? 아유, 신기하다. 되게 네. 특이하네요. 저는 그 오빠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대부분 언우이는 대부분 다 그래요. 네. 다 싸우고. 저는 오빠랑 5년 차인데, 오빠가 아. 저를 애취급해가지고 되게 막, 그랬는데 지금 뭐 당연히 보고 싶긴 하죠. 근데 아, 워낙 사이가 좋았던 오빠인데, 이제 네. 일단 와서 만나니까 진짜 좋았겠다. 국정원은 어땠어요? 밥이 맛있었고 밥이 어떤 밥이 나왔어요? 전날에 뭘 하는지는 생각이 안 나고 밥이 맛있었던 이유가 그 오기 전에 태국에서 그 태국 그 버러수용소인지 거기에 있다가 오잖아요. 근데 난민시용소. 네. 태국의 난민수용소에 있다가 오잖아요. 귀여워. 네. 저 포로로 알고 있었는데. 난민수용소 그 감옥에 있을 때는 태국밥이 이제 그냥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면 후루룩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밥을 줬거든요. 영양가 없는 쌀. 네, 맞아요. 거기다가 완전 멀건 무국 같은 건데 거기에 뭐 이상한 그 무풀 같은 거 넣어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그 쌀에 그 국물 이렇게 저 주는 거 계속 먹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풀기가 있는 쌀밥을 먹으니까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에서 조사도 받았어요? 네. 어땠어요? 예전에는 조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나요? 남조선 가면 이제 국정원 간다, 이렇게. 아, 뭐 거기서 조사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조사 받는 거는 저는 살아온 뭐 그게 얼마 안 되니까 뭐 그렇구나. 조사도 빨리 끝났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쪽으로 어머니 많이 걱정되지 않았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고 하니까. 근데 그쪽에서 혼자 있으니까 많이 걱정되고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거기서 이틀에 한 번씩인가 엄청 자주 시켜줬어요. 아, 그래서 엄마 있는 병원에. 네, 거긴 계속 가봐가지고 오, 네, 괜찮았어요. 오, 다행이다. 네. 하나원도 갔죠? 네. 네. 그때 하나원에서는 하나원이 몇 명 있었어요? 다 해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기수만 15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됐었네. 네, 저희 기수가 좀 특별히 많아가지고 150명까지는 아닌데 한 130명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현숙 씨 나이 또래는 몇 명 정도 있었어요? 저랑 나이 같은 애는 한 명 있었는데 저는 하나둘학교 거기 그러니까 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그때 나와서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 나이가 그때 딱 20살이어가지고 사실 성인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서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공부해야 되니까 하나둘학교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저희 학급에는 여자애들만 7명 있었어요. 뭐 하나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어요. 뭐 요즘에는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제가 214기로 나왔거든요. 아, 네, 우리 때는 하나들학교에 간 친구들 보니까 뭐 댄스도 가르쳐주고 네, 맞아요. 거기서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돌 댄스 배웠어요? 나올 때까지 한 곡 이제 팀이 같이 네. 완성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그랬구나. 좋았겠다. 그때는 사실 그게 인기 있는 춤이란 거 모르고 어떤 때는 저녁에 피곤한데 와서 춤배우러 하니까 막 귀찮을 때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같이 해본다는 게. 하나원 안에서는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밥 먹으러도 이제 가서 네, 맞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운동하러도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컴퓨터 진짜 해봤어요? 네, 컴퓨터도 해봤고 타단수 뭐 기본으로 했고 이제 타이핑하고. 네, 주말에는 그때 뭐 PC방 같은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은 거기 가가지고 노래도 듣고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숙소 밑에 이제 네, PC들만 맞아요. 해놓은 거기. 네, 맞아요. 거기 가서 뭐 드라마도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어린애들은 가가지고 아이돌 그거 춤 보느라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막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주말이면 막 거기 다른 기숙사들 남자애들도 있잖아요. 걔네랑 막 배구 치고 배드민턴. 배드민턴도 치고 그래서 탁구. 체육관에 가 있었어요. 네, 탁구도 쳤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2019년 7월에 한국사에 나온 거네요. 네, 아이고. 처음에는 와서 충주로 갔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오빠 집에 갔었겠네, 진짜 네. 처음. 오빠가 마중 온 거예요, 그러면? 네, 오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오빠 집이 좀 높으니까 거기서 딱 내려다 봤을 때 그 아파트 단지 그 옆에 잔디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너무 깨끗했던 그게 아 여긴 너무 경치 예쁘다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충주쯤 되면은 그 공기도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아요. 현숙 씨는 나와서부터 공부를 했어요? 네, 저는 7월에 나와가지고 9월에 이제 2학기 시작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서울에 와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바로 나와서 대학 도전은 못 했겠네요. 아, 그쵸. 이제 네. 대학교는 아무래도 뭐 여기 어떤 대학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그리고- 상태라 가지고 바로는 못 가죠. 네, 저희 특별전형이 7월에 다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7월에 나왔으면은 그럼 9월부터 어느 학교를 다닌 거예요? 저는 한울꿈 학교를 다녔어요. 아, 그 성남시에 있는 거? 네, 맞아요. 저 알아요. 아, 알아요? 저도 1개월 다녔었어요. 아! 아, 몇 년도예요? 그게 뭐 2018년인가? 그때 이제 아. 대학교를 가려고 다녔는데 워낙에 이제 그 거리가 멀어서 네. 뭐 기숙사고 자리도 잘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이미 다 찼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다녔는데 너무 멀어서 이제 1개월 다니고 못 다녔죠. 어땠어요? 대안학교 되게 예쁘죠, 거기. 네, 대한학교 중에서는 제일 학생도 많고 시설도 제일 좋은 학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고등학교 졸업증은 여기서 받은 거예요. 검정고시는 따로 필요가 없는. 저는 국정원에서 북한고등학교 그 졸업증 받아가지고 그냥 거기 대학 입시 준비를 위해 가지고 1년 반을 19년 2학기부터 20년도까지 다녔어요. 아, 1년 반을 다녔어요? 네. 왜 그렇게 오래 다닌 거예요? 19년도부터 다녔으니까 다음에 7월에 전형 있는 거 넣으면 그 다음에부터 대학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만큼 다녀야죠. 아, 그런 거네. 그러니까 네. 이 다음 년도 2020년도 7월에 넣으면 2021년부터 다닐 수 있으니까. 네, 아, 그럼 작년부터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저랑 똑같은데요. 저도 21학번이에요. 대학생이세요? 대학생이에요. 어디? 저는 이하여대. 오, 너도- 간호학과세요? 아니요. 방송 쪽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과에. 어땠어요, 공부할 때는? 친구들 많았어요? 거긴 뭐 전교 회장도 뽑고 막 그러던데. 맞아요. 뭐 한국학교에서 공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냐고요? 아, 어머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1등 했다고 그러시던데. 네. 아니,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 한국고등학교 친구들이 실력이 꽤 좋아요. 그런가요? 근데 엄마는 구석에서 1등한 게 뭘 잘했냐고 그래가지고. 아유, 어디서든 1등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막 노력을 많이 안 해도 이제 뭐 성적은 나왔으니까 좀 놀았어요, 많이.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꽤 하는 편이었어요, 제가. 시험이랑 보면 그래도 등수권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오빠가 한국에 먼저 오다 보니까 고3이 돼가지고 대학교 추천을 학교에서 안 해줘가지고 이제 저는 우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못 가고 막 애들이 막 입시 준비하고 대학교 갈 때 저는 그냥 옆에서 바라만 보고 이제 그랬어서 그냥 대학교에 간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대학교를 꼭 가고 싶었는데,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네. 오빠가 한국 간 것 때문에 이제 아예 안 된 거네요. 네. 실력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면 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솔직히 북한에서는 우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실력이 있어야 가서 그렇죠, 견딜 수 네. 있지만 다른 대학교는 그냥 돈이 있으면 갈 수 있어가지고 그랬던 어떤 그때 그 못 이룬 꿈. 네.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꿈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대학교 가보는 거. 그렇죠. 이제
막 그 고3 되고 고2 되고 그럴 때 되면 막 나는 졸업해서 뭘 하지 막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막 내 운명이 바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는 딱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대학교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그 면접 보러 갈 때 이제 딱 면접 보고 나왔는데 막 그 대학교 가서 내가 면접을 봤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 막 행복하고 막 막 그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막 감사하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그래도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대학교에 와서 면접을 봤다는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하는 대학교에 된 거죠? 더운 것 중에서는 음. 좀 거의 붙기는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아주대가 제일 괜찮다 해가지고 전공은 뭐예요? 전자공학과. 전자공학이라고요? 네, 이과잖아요. 네 맞아. 그게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아니,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의사가 진짜 하고 싶었는데 뭐 한국에서 이제 제가 20살이 돼서 와가지고 의사를 한다는 게 뭐 진짜 어느 만큼 큰 도전이 아니고서는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간호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간호학과를 가려고 보니까 또 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암기하는 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저는 암기하는 걸 좀 안 좋아해가지고 원래부터 수학이랑 물리 이런 막 문제 푸는 걸 좋아해서 이과 쪽 머리가 이제 네. 그리고 또 좋구나. 보니까 이과 가면 이제 앞으로 직업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좀 전망도 있고 취업률도 높고 네. 그렇다 해가지고 이과 쪽을 찾다 보니까 전자공학과가 또 그중에서 괜찮아가지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전자공학 가서 내가 무슨 연구를 해야지 막 이런 꿈을 가지고 간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그러면 네. 공부를 해보니까 어때요? 작년 1학기에는 엄청 망했거든요. 이제 금방 들어가서 너무 어려우니까. 게다가 또 코로나고. 네. 그래서 이제 방학에도 열심히 해서 2학기에 좀 성적이 올랐어요. 네. 평점 1점이 올랐거든요. 너무 축하드려요. 평점 1.5 오르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네. 앞자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그런 자부감이라 해야 되나? 자신감이 엄청 이제. 네, 그런 게 막 생기고 기뻤는데 이제 2학년에 딱 올라서 전공 많이 배우니까 이번에 중간고사 봤는데 너무 어렵고 막 1학년 1학기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나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렵나? 막 이러면서 이번에 좀 많이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도 1학기 때 작년 1학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니까 성적이 올랐는데 뭐 이번에도 포기만 하면 할 수 있겠지? 잘 못 받으면 또 재수강하면 되니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힘들어도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주에 촬영을 좀 해볼까 했는데, 이제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중간고사다. 네, 중간고사는 이제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지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로 잡았는데, 대학교 공부를 해보니까, 네. 뭔가 좀, 그전이랑 다른 점이 있어요? 대학교 공부를 하기 전이랑. 일단 그전에는 뭐 한국학교 다닐 때는 뭐 사람이랑 다 그렇잖아요. 내가 앞에 딱 필요성을 느끼고 닥쳐야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때는 사실 열심히 안 해도 뭐 한국학교에서는 잘하는 편이었고 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대학교에 들어오니까 과제가 너무 많고 주위에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잘하니까. 그렇네. 우리 친구들은 진짜 잘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제 나도 그만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보다. 코로나가 있고 나서 교수님들이 그 과제를 더 많이 주신대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 아주대가 과제가 많기로 유명해요,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 그럼 하루에 보통 몇 시간을 공부해요? 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은 뭐 10시간도 넘어도 되는데 사람이 그 시간을 다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뭐 한 2시 전에 자본 적은 거의 넘는 것 같아요. 아이고, 2시 전에 자본 적이 없어요? 네. 이번 이번 학기는 밤새는 것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밤샜거나 뭐 이 정도로 그냥
네, 뭐 근데 그렇게 막 계속 밤새때서 하루 종일 집중해서 공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책상 위에 앉아있긴 하네요. 어때요? 지금 23살이죠? 네, 23살이면 북한에서는 이미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나이고, 맞아요. 뭐, 제가 듣기로는 지방 쪽에는 결혼을 더 빨리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결혼을 저도 막- 거기 있었으면 아마 결혼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대학교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다 이제 무료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네. 마음껏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게, 그쵸. 어떤 때 보면 이제 한국 애들 막 등록금 너무 비싸다 막 우리 학교 등록금 개 비싸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들을 때면 저는 그냥 말 섞지 않고 그냥 혼자서 그래 나는 등록금 내주는 게 너무 얼마나 다행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쵸. 있어요. 1년에 1년에 거의 막 몇백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맞아요. 저희 학교 네. 1년에 거의 1,000만 아이고, 원이어가지고. 참 대단한 거죠, 진짜. 그건 정말. 네. 근데 그 돈을 내가 벌려고 하면 엄청 힘든 거거든요. 진짜 엄청 그쵸. 시간을 바쳐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그 전체 모임 같은 그런 데서 애들이 다 알아야 되는 뭐 그런 좌석에서는 굳이 말하지 않고 그냥 뭐 몇 명씩 모여가지고 아니면 조금 지내는 학생들한테는 말했어요. 뭐, 공부하다 보면 이제 발표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 네, 저는 맞아요. 1학년 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네. 자율 주제로 이제 글을 써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율 주제로 쓰면 북한 이야기밖에 쓸 게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제가 한국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직 한국에 대해서 내가 뭘 알아가지고 글을 쓸 그런 정도는 안 되는데 그냥 써서 내면 좋겠는데 이제 그걸 팀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과제를 내가 이제 읽어가지고 서로 상대방 걸 읽어가지고 평가를 하는 이제 그런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쟤를 다른 사람이 봐야 네. 되는, 아이고. 그래서 그 팀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 명 걸 읽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게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 해가지고 진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뭐 비대면인데 얘네 뭐 내 걸 뭐 기억이 나겠어요 이러고 그냥 저는 북한 이야기를 써서 막 애들이 다 읽었어요. 그래요? 뭐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니까 친구들이. 네. 저도 이제 팀플 할 때 팀 과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모였을 때 뭐 다 자기소개를 해요. 6명이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주제가 이제 여러 나라 어떤 그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의 국제고와 관련해서 네. 이제 연구하는 주제였는데 왜 북한 팀에 지원을 했냐. 제가 그랬죠. 나는 북한에서 와서 북한 팀에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멋있어요.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팀장이 우리 팀 이제 든든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는데 네. 정작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덤덤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이제 벽을 쌓았던 느낌? 막 이런 네.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말하고 나면 막 마려강 이상해서 일부러 막 한국말 흉내 내려고 막 긴장해서 말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저도 그냥 친구들 보고 나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고 그래서 사투리 쓸 수 있으니까 뭐 알아들으면 니네 다시 물어보면 나 다 설명해줄게 이러고 너무 멋지다. 말했거든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근데 말하고 방법이에요. 나니까 뭐 막 신경 써서 말 안 해도 되고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내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 많고, 또 그런 네. 친구들은 북한에서 왔다고 뭐 전혀 이상하게 안 볼 거니까. 네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더 그렇죠. 네. 네. 너무 대단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와서, 네. 아까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다고, 네 맞아요. 누구랑 갔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어요. 제주도를 처음 봤겠네요. 네. 어땠어요? 저도 제주도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북한에서 살면서 김일성이 네. 현숙 씨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김일성이 항상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제주도 백록담에서 발을 한번 담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주도 한라산 백록담 이거 네.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주도에 내가 와봤구나. 그냥 저는 막 북한에서 제주도라고 하면 엄청 예쁘고 막 다른 나라 느낌이다 막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이제 제주도에 딱 갔을 때 와 내가 어떻게
그 북한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몇 명 안 되는 탈북민에 나도 속해가지고 여기에 제주도에 와서 구경하고 있다는 게 너무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막 기쁘고 아무튼 막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저런 데 가면. 그냥 이제 너무 네 좋았어요. 아이고, 그렇죠. 네. 네. 제주도는 가면 그런 분위기가 나죠. 여러 가지 또 네. 커퍼들도 많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지금 3년 차잖아요. 네. 제일 많이 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제일 많이 가는데요? 평소에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장소. 뭐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영화관이 될 제일 수도 많이 있고. 이용하는 건 식당이 아닐까요? 아, 뭘 제일 좋아해요? 최근에는 마라탕을 좀 어. 네, 애들이 좀 대부분 막 일주일에 3번 마라탕 먹어야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대학교 친구들. 네, 자취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또 밥 해먹기 싫을 때는 아, 나가서. 자취를 해요? 네, 오. 나가서 그냥 먹으면 마라탕집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구나. 마라탕 집을 제일 많이 가는구나. 네, 도서관은 안 가요? 도서관은 별로 안 가고 카페를 좀 자주 가요. 아, 카페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아이고. 딱 보니까 전형적인 어떤 최근 MZ세대예요. 네. 그냥 뭐, 그래, 뭐, 싫으면 싫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게 직설적이 좋고 싫은 게 분명한 그런 MZ세대거든요. 북한에서도 그런 신세대. 네. 이제는 장마당 세대도 30대가 됐기 때문에 네. 좀, 예, 이제 한물 갔다고 한 발자국 이제 물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엄청 따끈따끈한 신세대잖아요. 그런 이제 상태로 이제 한국에 왔고, 여기서 또 MZ세대로 살아가고 있고, 네. 어때요? 뭔가 뭐,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이제 북한에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 여기 안 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일단 여기 와가지고 북한보다 막 예쁘게 꾸미고 다니고 맞아요. 머리도 기를 머리 수 색깔도 있고 네, 그렇고. 염색도 할 수 있고 막 원피스도 입을 수 있고 짧은 스커트도 입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북한에 있었으면 그냥 계속 그 주름 바지에 얼굴이 까맣게 타가지고 아이고. 다녔겠죠. 단발머리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결혼을 하냐 마냐 막 네. 이미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막 예쁘게 꾸미고 다닐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좋고 또 조금 그런 거는 여기 애들이 너무 앞서 나가니까 줄임말 그런 것도 나는 처음 듣고 하니까 줄임말도 잘 모르겠고 근데 뭐 여기 애들도 줄임말은 막 따라가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빨리 네. 바뀌니까. 근데 외래어는 이제는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막 노래 뭐 대학교 가면 뭐 어떤 노래 좋아해 이러면 나는 발라드 좋아해 이러고 말하기 좀 그렇거든요. 나는 발라드 좋아하고 아직까지는 아이돌 노래 막 그런 거는 좋아하긴 하지만 막 노래방 가서 부르는 그 정도는 못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애들이랑 노래방 가니까 다 아이돌 노래 쭉 이게 막 순서대로 부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 하나도 모르고 그냥 뻥 해서 듣기만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기 애들보다 좀 아직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이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영어는 괜찮아요? 용어가 제일 어려워요. 뭐 영어를 위해서 따로 이제 뭐 미국에 간다거나 이럴 계획이 있어요?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진짜 간절한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대학생들 프로그램 있잖아요. 교환학생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 아직까지는 생각 중이고 교환학생 갈 생각은 있어요. 근데 토익 점수 뭐 몇 점인지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영어권 나라는 토익 점수를 따야 가가지고 그래, 가려면 이제 토익 공부를 따로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격이 돼야. 갈 생각은 있다. 네, 뭐 기회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네. 계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제 영상에 나왔던 분이 그분도 이화여대 다니시는 분인데 올해 지금 미국을 갔거든요. 미국을 갔는데 영상을 보신 분이 미국에 오면 놀러 와라 해가지고 놀러 가서 며칠 동안 이제 여행하다가 오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좋은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게 되면 꼭 네. 그런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아까도 과제 제출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엄청 지금도 이제 공부를 진짜 너무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 정말 풋풋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어떤 꿈이 있다면 내가 이 네. 대학교를 공부해서 뭐 아니면 대학원을 통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야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이런 꿈이 있을까요? 근데 솔직히 아직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공학과는 특히 이제 3학년에 가가지고 전공을 선택하거든요. 전자공학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뭐 통신 쪽을 배우냐 아니면 반도체를 배우는가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배우는가 이렇게 전공이 갈려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3학년에 가야 택하니까 근데 저는 아직 2학년 초반이다 보니까 아직 어떤 걸 나한테 맞는지 적성에 맞는지 선택을 못했어요. 뭐 살짝 생각한 거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갈까 뭐 이 정도까지는 오. 생각해서 뭐 지금 뭐 프로그래밍 하는 뭐 이런 수학회 같은 데 들어서 그런 거 하고 있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오, 아니, 뭐, 전자 나오고 반도체 나오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달라 보인다. 아니, 진짜 저희는 이제 네. 같은, 뭐,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경우에는 이과생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문과는 어느 정도 외우고, 뭐, 이러면은 다 이제 그 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데, 이과는 진짜 봐도 모를 이해를 것들이. 못하면 전혀 한 문제도 못 풀어 0점을 맞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런데도 그 어려운 길을 그렇게 택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뭐 문과도 한국은 뭐 암기하는 그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아요. 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엄청 많긴 한데 이제 문과, 이과 중에서 오는 게 힘들고 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이제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대부분 다 문과로 가요. 그쵸. 네. 할꿈 학교 때도 졸업할 때 저희 반이 한 20명 정도 대학 갔는데 이과는 저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초 지식이 그렇게 베이스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들이 그래서 네. 이과를 가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도 열심히 어려워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런 네.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뭐 혹시 통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북한에 있는 친구들보다 먼저 한국에 왔는데 통일이 됐을 때 이제 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싶다? 그러니까 통일됐을 때 그 사람들 봤을 때 아 그래도 현숙이가 여기 와서 열심히 살았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게 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만한 기술이라던가 뭐 지식이라던가 이런 걸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너무 공식적인 말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 아유 너무 멋져요. 아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통일에 이제 또 비해서. 막 어떤 데 보면 정세가 막 그러면 당장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벌써 통일이 되면 나 북한 사람들한테 고향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없는데 먼저 왔다고 해서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고 좀 뭔가 앞으로는 네,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고 싶어요. 고향 사람들한테 이제 네. 당당하고 떳떳하고 잘 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네. 아유, 그리고 약간 네. 통일이 되면 여기를 먼저 와서 한국을 체험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막 북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배워주고 이런 걸 하면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 네. 이제 네. 그때 좀 많이 준비해서 내가 많이 배워주고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네, 통일을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현숙 씨. 너무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말 같아서 좀 그렇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당장 알바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알바도 하고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 20대의 네, 정말 네. 아름다운 현숙 씨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네. 공부도 항상 이제 응원하겠고 어떤 일을 하시든 잘 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현숙 씨 항상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